세상에는 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을까? 글 토니 게이트 밤바라 장난감 가게에서 투. 저는 책상도 없는데요. 안 그래? 풍뎅이 말했다. 아니야, 난 집에서 할 숙제도 없어. 뚱보버트가 말했다. 난 숙제할 집도 없어. 비행사가 말했어. 나는 학교에서 백인애들이 못살게 굴지 않게 하려고 불쌍한 척할 때처럼 나 있어. 베델세스가 말했다. 난 내 책상 문구 박스랑 고양이 사진도 있어. 우리 할머니가 편지 세트랑 책상을 갖다 주셨어. 종이에는 커다란 장미꽃도 그려져 있고 편지 봉투에선 향기 냄새도 난다. 구가 그 냄새나는 편지지에 대해 알고 싶다니? 내가 한마디 해주려는데 기다리 로지가 먼저 쏘아붙였다.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란다. 아줌마 말씀에 갑자기 비행사가 끼어들었다. 이 배 좀 봐줘. 배양새랑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행동 배를 가르치며 말했다. 우리는 또 한 번 장난감 가게에 있는 값진 물건을 들여다보다 한꺼번에 모두들 자빠질 뻔했다. 연못에 띄우며 고양이 두 마리는 충분히 타고 놀 만큼 고다란 배였다. 물론 고양이는 기둥에 잘 묶어놓았겠지? 우린 아침 조회라도 하지 입을 모아 가격표를 읽기 시작했다. 유리섬유로 만든 수공예 범선 1195달러. 말도 안 돼. 그 말이 저절로 나도 기분이 몽했다. 다 같이 크게 읽는 동안 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나 혼자 다시 읽어보다. 똑같았다. 왠지 짜증이 났다. 우리 무아 아줌마를 쳐다보고 아줌마도 우리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저걸 누가 사냐? 우리 문구점에 가면 25센트에 살 수 있는데 10센트짜리 접착제랑 8센트짜리 끈이랑 아마 모터도 달리고 별의별 게 다 달려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 배는 15센트 주고 샀는데 물 안 새니? 메르세데스가 그 잘난 주둥이를 봤다. 난 내 거 갖고 엘리펀트 파크에 한번 가봤어. 근데 줄이 끊어서 그만 잃어버렸어. 비행사가 물었다. 내 거 센트럴파크에 갖고 갔다가 뒤집어서 잠겨버렸어.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더 달라 그랬어. 단단히 메시지. 뚱보 버트가 물었다. 저 바보가 끈이나 묶었겠냐? 쟤네 아빠만 피곤하시지? 꼬마 큐티가 그 배를 많이 쳐다봤다. 그 애가 몹시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걔 너무 어렵고 누군가 도로 가져가 버릴 거다. 정말 이게 뭔지. 아줌마 이 배 어린이들 거 맞죠? 갖자마자 다 부서질걸. 어느 부모님이 사주겠니? 로지가 말했다. 저렇게 비싼 건 평생 가야 해. 내 생각엔 그랬다. 내가 갖고 싶어하면 우리 아빠는 아마 사주실 거야. 니네 아빠나 파악이나 그러시겠다. 로지는 이번에는 메르세데스를 밀쳤다. 여기서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틀림없어. 큐티가 말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비행사가 손가락으로 큐티의 머리를 턱턱 치면 때리면서 말했다. 비행사 녀석이 때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큐티뿐이었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요. 난 뭐하지만 거의 얘기를 안 해봤지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 도대체 진짜 배는 값이 얼마나 하죠? 내 생각엔 1000달러 정도면 진짜 요트도 살 것 같은데. 그러자 아줌마가 말했다. 한번 조사해보지 그러니.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줄래? 정말 피곤하다니까. 아마 기차게 수영하기 좋은 날을 망치고 싶으면 이런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면 될 거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줌마는 소매에 뭐라도 다 들어간 것처럼 불쑥 상점을 갔다. 하지만 아줌마가 앞장서지는 않았다. 슈가와 나는 출입문이 있는 곳을 찾아 코너를 따라 돌아보지만 그만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장난감 가게인데 겁낼 게 뭐가 있어. 난 우습고 부끄러웠다. 그런데 난 뭐 때문에 부끄러웠던 걸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난 거기 그냥 들어갈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문고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슈가도로 열라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슈가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슈가를 쳐다보다 슈가도 나를 쳐다보다. 그러니까 정말 우습지도 않았다. 제 얘기는 난 지금까지 뭘 안 해보거나 어디 안 가본 곳에 대해 이렇게 부끄러워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때 메르세데스가 걸어들어왔고 로지와 뚱보가 버트 같은 애들이 뒤에서 밀어댔다. 우리 문가를 꽉 메웠고 메르세데스만 우리 쭉 밑으로 점퍼 주름을 펴고 복도를 따라 똑바로 걸어갔다. 그래서 남아있던 우리들을 잘못 맞춰 초보자 쪽으로 한꺼번에 물어더니 와르르 넘어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꼭 슈가랑 내가 장난으로 성당에 쳐들어갔을 때랑 비슷하다. 성당 안은 모든 게 고요하고 거룩해 보였다. 촛불이랑 절하는 사람들 머리에 쓰는 하얀 수건마저도 들어가기 전에 우린 계획을 짰었다. 슈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수를 더럽히고 나는 세대 위를 올라가서 발로 쿵쾅거리며 춤을 추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슈가는 팔꿈치로 나를 찔러댔고 나중엔 하도 놀려들게 나는 슈가를 꼼짝 못하게 목욕탕에 밀어넣어 물을 틀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래서 아줌마에게는 하숙생들이 샤워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줌마가 거짓말을 알아채지 않았다면 아마 슈가는 지금까지 거기 있었을 거다. 여기도 비슷했다. 우리는 모두 발끝으로 걸었고 게임기든 퍼지든 손도 대지 못했다. 나는 무 아줌마를 바라봤다. 아줌마 무슨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줌마들은 하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다니라 슈가와 나는 꽝 박치기를 했다. 하필 그 장난감 배 앞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뚱보 아줌마 배 부딪히게 뚱뚱한 여자들이 마주보고 서서 배치기 하는 장난 너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가격표만 보고 있었다. 슈가는 그 장난감 배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다 날 주특하면서 걔를 때려주고 싶다. 아마 때려주고 싶은 건 걔가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난 누군가의 주둥이를 한 방 먹여주고 싶었다. 무 아줌마 여긴 왜 데려오셨어요? 실비아 목소리가 꼭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른들끼리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할 때처럼 무 아줌마는 웃음이
웃으면서 내 얼굴만 빤히 들여다보다. 잘 봐두었다가 내 초상 하나 또 그릴 셈인지.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이게 아줌마에게 지기 싫었다. 그래서 지루한 듯이 항점하는 어스렁거림을 합니다. 그만 가자. 슈가와 나는 기차 맨 뒷칸에 서서 기차깔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바라봤다. 장난감 가게 얄궂은 어릿광대 장난감이 생각났다. 그 어릿광대는 막대기 위에서 제주를 넘다가 다리를 살짝 잡아당겨 턱걸이를 했다. 값은 35달러.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35달러짜리 어릿광대를 사달라고 하는 내 모습을 떠돌보니 누구더러? 얼마를 내라고? 엄마는 아마 이러시겠지? 내 머리가 제대로 된 건지 보자는 듯이 비드심이 머리를 쳐드시면서 35달러면 주니와 크리천 아줌마네 아이들에게 새 침대를 사줄 수 있다. 35달러면 온 식구가 시골 넬슨 할아버지 댁에 다녀올 수 있다. 35달러면 집세를 내고 또 피아노 임대료까지 낼 수 있다. 춤추는 어릿광대 장난감에 그런 돈을 쓰고 장난감 배 하나에 1,000달러. 작품이 쓰인 때는 1970년대이면 당시의 1,000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였을 겁니다를 쓰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고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무하지만 늘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질 필요도 없다. 아줌마는 언제나 누군가를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파이를 나눠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줌마가 말하는 파이가 도대체 무슨 파이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아줌마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주머니에 아직도 택시비를 내고 남은 4달러가 있으니까 이 돈을 도로 가져가거나 해서 내 하루를 망치지는 못하겠지. 슈가가 내 호주머니를 슬쩍 건드리지 윙크를 했다. 뭐 아줌마는 처음 출발할 때 우체국 앞에서 우리를 줄 세웠다. 그 시간이 몇 년처럼 느꼈다. 게다가 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다. 우린 지루한 수업을 견뎌내려고 서로서로 기대어 섰다. 하지만 아줌마는 차잎이 펴지는 거라도 바라보는 우리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자, 오늘 본 장난감 가게에서 무슨 생각을 했니? 로지가 중얼거렸다. 백인들이 정말 이상해요. 내 생일날 돈 받으면 또 거기 가고 싶어요. 메르세데스가 말하자마자 우린 다 같이 그 일 밀어버렸다. 집에 가서 샤워나 하고 싶어요.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요. 비용세가 말했다. 그때 슈가가 이렇게 말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뭐하지마. 여기 있는 무리 모두가 1년 내내 먹는데 쓰는 돈을 다 모아도 그 장난감 배값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줌마는 누가 기운을 푹 뜯은 것처럼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아줌마가 슈가를 부추겼다. 난 슈가가 계속 떠들지 못하게 발을 밟았다. 생각해봐. 얜 7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먹고 사는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장난감을 산단다. 어떻게 생각하니? 제 생각엔요. 슈가는 나를 밀고 발을 빼며 말했다.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난 슈가의 엉덩이를 살짝 때렸다. 아줌마가 굳이 물어보신다면요. 제 생각엔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기회가 있다는 건 누구나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슈가의 말에 무아줌마는 반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슈가의 배신에 정이 떨어져서 어디 이번에도 날 밀어내나 보려고 다시 한번 발을 밟았다. 슈가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무아줌마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풀이 죽어서 생각이 잠겼다. 가슴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뭘 배웠니? 아줌마는 이렇게 물으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저만큼 멀리 뛰어갔다. 그러자 슈가가 날 뒤쫓아왔다. 나는 슈가의 팔을 붙였지만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슈가가 말했다. 야, 어쨌든 우리 4달러가 있잖아. 응?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초콜릿도 얹어달라고 하자. 그리고 선셋 상가에 가서 감자칩이랑 아이스크림 소다 사 먹을 만큼 돈이 남아. 응? 그런 가게집까지 시합이다. 슈가가 말했다. 우리는 길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슈가가 앞섰다. 하지만 괜찮다. 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웨스트 엔드가를 지나 드라이브 거리로 갈 테니까. 그리고 쉽다면 슈가는 마음껏 뛸 수 있고 더 빨리 뛰어도 된다. 달리기에서 졌다고 괜히 날 때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끝.